그렇게 이번에는 해외 구매 대행, 사입에 관련된 데이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대창입니다. 오늘은 월 매출 7, 8천을 냈던 위탁, 해외 구매 대행 사업, 해외 구매 대행 사입, 데이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할 줄 알지만 실질 경쟁률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거나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데이터 숫자가 같아도 판매할 수 있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데이터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래도 나름 실질 경쟁률까지 체크를 하면서 소싱을 했던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상품을 소싱하면 내 수준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안 될지 체크하는 방법을 엑셀로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위탁은 사실 검색수가 많으면 좋은 경우도 있어서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해외 구매 대행, 사입에 관련된 데이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아이템 스카우트로 팔 아이템 찾기. 그리고 2번, 실질 경쟁률을 알아보는 방법. 3번, 제일 잘 먹히는 마케팅의 종류, 마케팅의 판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아이템 스카우트로 팔 아이템 찾기. 일단 경쟁률 조사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이템이 있어야 그 다음 실질 경쟁률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인사이트 랩, 네이버 데이터 랩, 블랙키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로 원큐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 가시면 아이템 발굴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식품 쪽도 하고 싶고 뷰티 쪽도 하고 싶은데 예전에 어떤 키워드를 찾았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 탭에서 1차 분류까지만 설정해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1차 카테고리까지만 설정을 하고 조회하기를 눌렀어요. 2차 분류, 3차 분류까지 해도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필터를 사용하면은 2차, 3차까지 해놓을 경우 상품이 거의 안 나오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1차에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아이템을 소싱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1차 카테고리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브랜드 제거를 클릭을 합니다. 왜 브랜드 제거를 하냐면은 저희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나 또는 사입을 할 건데 이미 브랜드 상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뭐 영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제거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총 검색수는 웬만하면 1000 이상을 하는데요. 마케팅 비용이 많거나 하는 경우는 5000 이상을 해도 되고 10,000 이상을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 같은 초보 셀러들은 10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 수는 최소 500 이상으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브랜드랑 마찬가지입니다. 500 이하로 갈 경우에는 브랜드가 도소매를 뿌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상점 수가 500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즉 상품 수를 500 이상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브랜드 상품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는 0에서 1, 0에서 2, 0에서 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래도 0에서 3까지는 체크를 합니다. 이게 어차피 가짜 데이터일 확률도 많고 실제 경쟁률이 아는 경우도 많아서 경쟁 강도가 무조건 높다고 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필터를 설정하셨으면 경쟁 강도 순으로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낮은 것부터 보면 이것도 브랜드 상품이고 이것도 브랜드 상품, 브랜드 상품, 브랜드 상품, 브랜드 상품. 네, 거의 다 브랜드 상품일 거예요, 스포츠는. 그 중에서 여기가 하나 제가 골랐던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철로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했던 게 안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목 선풍기를 했었거든요. 넥 선풍기인가 목 선풍기를 했었는데 그 키워드가 그때 되게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롤러 보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실질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쟁 강도 보면 2.11로 상품 수는 31만이고요. 검색 수는 14만 9천인데 이게 사실 검색 수는 엄청 많은데 상품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경쟁 강도가 좋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상품 수가 30만 개나 있으면 저희가 진입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제외를 할게요. 만약에 로잉 머신으로 한번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로잉 머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쟁 강도가 5만, 검색 수가 4만이에요. 비율적으로 봐도 좋고 상품 수로 봐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사실 5만도 많은 건데 예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만 나온 경쟁 강도를 보면 이 상품 한번 팔아볼까 싶은데 이거는 직접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야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질 경쟁률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실질 경쟁률을 알아볼 때 일단 쇼핑 탭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델들이 우리가 아는 모델인지 1페이지에 있는 모델들 우리가 아는 모델인지부터 살펴봐요. 로잉 머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단백질 쉐이크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아마 여기서는 키워드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실질 경쟁률은 저희가 판매할 수 없을 정도의 키워드일 거예요. 키워드 경쟁률도 보면 1도 안 되죠. 사실 실질 경쟁률을 알아보면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쇼핑 탭을 들어갔을 때 상위 노출된 상점들이 대부분 이제 모델 사진들이 있거나 브랜드 카탈로그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밑에서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 실질 경쟁률을 알아볼 때 상위 노출된 상품 중에서 모델 사진이 3개 이상 있거나 프리미엄이나 빅파워 상점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초보자가 들어가지 않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카탈로그가 너무나 많으면은 제가 봤을 때 진입하기 좋지 않은 시장이에요. 이것도 밑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 경쟁률을 알아볼 때 상위 노출 1페이지에서 모델 사진이 2개 이상 그리고 프리미엄 빅파워가 2개
이상, 2개 이상은 너무 작으니까 프리미엄 빅파워 기준 봤을 때 3개 이상 있으면 진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 매칭이 너무 많으면 진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상품 수랑 한 달 검색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경쟁 강도만 보면 되게 판매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실 이런 식으로 되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아니면 고수들이 이미 많은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네이버에 쳐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엑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엑셀로 정리했던 겁니다. 이 엑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 봤을 때는 상에 노출된 브랜드를 이렇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적어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키워드, 그 다음 검색수, 쇼핑몰 수, 경쟁률, 그리고 뷰탭, 1페이지 상위 건수 그룹, 중간 그룹, 하위 그룹 판매 건수, 그리고 연간 트렌드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질 경쟁률을 보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이게 데이터에만 메모될 필요가 없는 게 로잉머신이 만약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도 올린 상품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3년, 4년 전에 올렸지만 지금까지 판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수는 과거 데이터일 확률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만 쫄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 강도가 5가 넘어도 예전에 쌓여있는 상품들 수가 많다면은 경쟁 강도가 5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만 매몰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실질 경쟁률을 알아볼 때 뷰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로잉머신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들어가면 안 되죠. 브랜드 카탈로그 매칭도 많고 빅파워, 프리미엄, 로잉머신도 거의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 키워드 찾기가 사실 지금 이제 너무 어려워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키워드를 하나 잡았다면 실제 경쟁률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엑셀표로. 그러면 지금 경쟁률까지 알아보는 방법이 됐는데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 치면 다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뷰탭이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건 실제 판매자의 경쟁자 수예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봐도 되거든요. 지금 마케팅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판매자가 이 정도라는 걸 알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예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단백질 쉐이크를 만약에 네이버에다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탭에 들어가서 다른 경쟁사들도 분명히 블로그 마케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페이지에 있는 거 광고 제외하고 여기를 들어가 봅니다. 이분은 A 상품을 팔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봤을 때 두 번째는 그냥 정보성 블로그 글이고요. 이거 봤을 때 이것도 분명히 마케팅일 확률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벌써 B 상품 2개의 상품이 나왔고요. 세 번째에 들어갔을 때 이 상품 또 다른 상품이죠. C 상품이 나왔어요. 벌써 3개 상품이 나왔고요. 이 상품은 아까 위에서도 안 나왔죠. 그러면 이 상품도 또 다른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도 또 다른 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건 그냥 정보성 글이고요. 이거 아까 있었죠. 아직까지 이제 6개의 상품이 유지되어 있고 이것도 처음 보는 거죠. 7개의 상품, 여기까지 7개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었네요. 그럼 이제 8개까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뷰탭에 얼마나 많은 경쟁사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진입했을 때 되게 어렵겠죠. 예전에 봤을 때 목 선풍기라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다 비슷한 상품이었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 네 번째 글이 한 개의 상품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한 개의 경쟁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키워드에 많은 상품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네이버 키워드만 봤을 때 뷰탭을 본다면 지금 최근 실질 경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탭에다 적으면 되는데 지금 단백질 수 보니까 1페이지 대충 봐도 10개의 경쟁사가 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팔려고 할 때 1등까지는 먹지 못하더라고. 2등, 3등을 먹을 때 저희가 이제 한 달 매출이 얼마 정도 될까, 판매는 얼마쯤 할 수 있을까를 대충 예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마켓도 판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로 지금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광고를 제외하고 카탈로그 매칭 제외하고 독립몰을 보면은 판매 건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다 보면은 이 상품의 배송 기간은 평균 3일 이내의 상품입니다 인데 여기 있는 건수를 전부 다 더하고 나누기 7을 하면 그게 하루 판매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이 상품의 배송 기간이 아니라 이 스토어의 배송 기간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토어의 배송 기간이 나와 있다면 그 상품 판매가 아니라 그 스토어의 배송 기간이기 때문에 그 상품은 판매량이 매우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상품의 배송 기간인 경우에만 판매 건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뜨는 경우에는 여기 내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배송지를 제주도로 하면은 이 상품의 배송 기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설정해보고 판매 건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페이지 상위 그룹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그룹 그리고 하위 그룹 이렇게까지 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상품을 팔 때 얼마 정도 팔 수 있을까 예상해본 다음에 실질 경쟁자를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모든 상품에는 유행을 타고 제품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필품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없겠지만 다이어트 식품, 유행성 상품 같은 경우 전부 이 제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마침 단백질 쉐이크가 이렇게 검색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3년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니까 2018년에는 저희가 모르는 상품이었어요. 거의 이게 유행하지 않았던 상품인데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검색이 많이 됐다가 다시 이제 9월쯤에는 다시 작아졌다가 겨울쯤에 다시 많아지고 지금 다시 적어지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하향이 됐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계속 하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계절 상품이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지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품 사이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 단위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진입하기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예 옛날에 없었던 시절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사이클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면은 이 엑셀이 완성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한 20개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키워드를 조사하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상품 키워드 조사까지 완료가 됐고 실질 경쟁률까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를 알고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보가 매우 시시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키워드 시장, 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라 다른 마케팅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일 잘 먹히는 마케팅 종류 판매 전략이 있는데요. 원초적이라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브랜딩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월 몇 억씩 순수익을 내는 멘토분들한테도 배웠고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강의들을 보고 정리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일단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나라면 이 상품을 어떻게 살까? 어디서 검색해서 살까? 어떤 믿음이 있으면 물건을 살까? 라는 많은 자문들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니즈 기반 상품인지 원츠 기반 상품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생필품일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인식시켜줘야만 구매하는 상품일까를 알아보는 건데요. 저희가 아는 치약, 칫솔 같은 거는 크게 광고하지 않아도 삽니다. 무조건 사야 하는 생필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에 많이 광고하는 갑자기 광택이 엄청나게 나는 세차용품, 그리고 더러운 물질이 묻은 신발이 세제 한 번으로 싹 사라지는, 그리고 몸 강력한 테이프가 의자까지 지탱을 시켜주는 그런 신비로운 상품들은 광고로 인해 인식되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니즈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과연 니즈 상품인지 원츠 기반인지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높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낮고 이런 경우일 뿐이지 한 가지에만 몰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할지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거는 거의 웬만하면 원츠 기반 상품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키워드 조사가 더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키워드로 판매되는 상품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을 모르기 전까지는 네이버 검색 키워드에만 국한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원츠 기반 상품은 웬만하면 키워드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니즈 기반 상품은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고객에게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지식인, 유튜브 많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은 여러 가지 시도 중으로 영상 컨텐츠도 만들어 봤는데 이건 추후에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츠 기반 상품, 즉 키워드 검색 상품들은 어떻게 판매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쇼핑성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 이렇게 두 개 나눠야 합니다. 제목 지을 때 최대한 많이 검색됐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겠지만 정말 실질적인 키워드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탠딩 선풍기를 팔려고 하는데 스탠딩 선풍기가 아니라 목 선풍기, 천장형 선풍기, 미니 선풍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타겟팅 상품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넣고 많이 검색돼서 판매하고 또 다른 선풍기도 검색돼서 많이 판매되면 좋겠지만 그런 구매 전환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상품은 상위 노출이 아니라 점점 하위로 떨어질 거예요. 스탠드 선풍기라는 상품을 팔 때는 스탠드 선풍기라는 정확한 키워드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됐다면 제목에는 정확한 쇼핑성 키워드를 넣어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제 기준으로 상표권 브랜딩이 없다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독립몰이 많은 키워드를 공략해야 합니다. 아까 윗부분에서 조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도 이제 소비자에게 최저가 그리고 좋은 상품들을 검색되게 하려고 상표권이 있는 이미 검증이 된 상품을 상위로 올려주는 전략을 테스트 중이에요. 그게 바로 브랜드 카탈로그 매칭인데요. 목 선풍기를 예시로 들면은 다 브랜드 카탈로그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품을 상위 노출을 해야 소비자도 믿음직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게 저희처럼 브랜딩이 안 돼 있거나 상표권이 없으면 상위 노출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도 이제 막 시작하는 테스트 중이라서 어떤 키워드는 브랜드 매칭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건 독립몰이 상위 노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키워드를 쳤을 때 독립몰 상위 노출이 많은 키워드들을 노려야 합니다. 이것도 브랜드 카탈로그가 많은데 브랜드 카탈로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독립몰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라면은 꼭 넣어야 되는 좋은 키워드가 될 거예요. 저희 같은 소상공인한테는. 이것도 전부 다 브랜드 매칭이죠. 넥 선풍기를 노리는 게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상위 노출하기가 훨씬 쉬운 전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한 쇼핑성 키워드로 제목을 지어야 하고 세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독립몰이 상위 노출 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정보성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추후에 블로그 마케팅, 지식인 마케팅 혹은 카페, 유튜브 등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다이어트 식품으로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만약에 살 빼는 방법 그리고 뭐 식단 짜는 법 등등 이런 게 정보성 키워드일 겁니다. 만약 다이어트에 좋은 풋사과를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살 빼는 방법을 쳤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풋사과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뭐 식단 짜는 법에 아침에 풋사과 즙을 먹는 게 좋고 아니면 저녁에는 풋사과 즙을 먹는 게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정보성 키워드를 이용해서 제 상품을 파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품을 살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냐면 이렇게 상위 노출된 블로그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리뷰를 부탁하거나 체험단을 부탁하는 거예요. 뭐 원고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을 주면서 체험단을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상품에 관련된 정보성 키워드가 네이버 뷰탭 상위 노출되어 있고 살 빼는 방법, 다이어트, 식단 짜는 방법을 검색한 사람이 이 글을 보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상품도 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티 안 나게끔 해야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이 많이 이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마케팅, 지식인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왜 정보성 키워드, 쇼핑성 키워드를 둘 다 알아야 하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걸 위에도 왜 이 상품이 필요한지, 왜 이 상품을 사야 하는지, 어떤 걸 검증하고 이 상품을 사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리뷰가 있어야 고객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는 브랜딩, 상표, 썸네일 전략이 있고, 상세 페이지 첫 부분에는 어떤 걸 넣어야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초도 효과, 확증 편향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윗 부분 정도만 알아도 키워드 상품의 원칙 위반 상품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정보로 해고대 사입에 관련된 상품을 했었는데 이젠 저만의 상품 브랜딩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트렌드 헌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계속 브랜딩 관련된 영상을 올리게 될 건데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